아무래도 이제 비례정당이다 보니까 이제 조국 혁신당 지금 새로 같은 날 또 출범하면서 공교롭게도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중앙당 창당을 했는데 그쪽이 이제 지지율이 아무래도 다른 제3 세력보다도 약간 높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리고 열망도 좀 있는 것 같고, 분위기도.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그쪽이 출범하다 보니까 많은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이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민주당의 비례 의석을 조국 혁신당에서 좀 많이 뺏어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연합의 의석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어떤 우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뭐 물론 미래의 일이니까 우리가 예측해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윤 대표님께서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여러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는 비례 정당에 대한 지지율 이거는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앞서서도 이야기 나눴었는데요. 예. 비례정당에서 출마시키는 후보들의 면면도 아직 확정이 되지 그렇죠. 않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보여지는 이미지 뭐 이런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조국 혁신당하고도 윤석열 정부 심판이라고 하는 이런 역사적 과제에 동의하는 그런 연대와 협력 이것을 통해서 그런 역사적 책무에 복무하는 이런 경쟁 관계로 남게 되기를 희망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아침에 이제 조국 대표가 예방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예방을 해서 인사를 짧게 하고 그리고 비공개 면담이 진행이 됐는데 뭐 그 과정에서도 아마 협력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거 조국 대표도 와서 이제 협력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현되길 바라고 어쨌든 지지자분들 이제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은 좀 걱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근데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뭐 걱정과 우려들이 있으시죠. 그렇지만 이런 걱정과 우려를 저희 더불어민주연합도 그렇고 또 조국혁신당도 충분히 듣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니까 그 우려, 걱정 이것을 정말 희망으로 바꿔내기 위한 그런 정말 아름다운 경쟁을 이제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시작했다. 어느 당이 정말 좋은 후보를 내놓고 어느 당이 이 시대적 과제에 부합하는 그런 해법을 내놓는가 이런 것을 좀 즐겁게 바라볼 수 있는 네. 그런 좋은 경쟁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은 예. 어떤 생각이 들었냐 그러면 같은 날 두 당이 창당대회를 한다 그래서 야, 제가 몇 년 전입니까? 7년 전이에요. 7년 전에는 사실 수석 비서관으로 모셨던 분 아닙니까? 아, 그렇죠. 맞아요. 행정관이셨고 그때 청와대에서. 네, 맞아요. 우리 조국 수석님은 그 이후에 장관이 되시고 그야말로 상상할 수도 없는 맞아요. 그런 참화 속에서 본인을 그렇게 견뎌내면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를 맡다 보니까 이게 경쟁해야 되는 관계가 됐죠. 상황이 돼서 그러니까 그때는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하셨고 같은 곳에서 그런데 지금은 이제 경쟁해야 되는 상대가 됐는데 근데 뭐 선의의 경쟁이라고 하는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하면 될 거라고 저는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정치에 실망한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소위 무당층이 뭐 20% 넘게 항상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분들이 투표 날이 되어도 그 투표장에 안 나가실 가능성이 크거든요. 실망해서. 특히 민주당에 실망하는 분들도 뭐
내가 투표장 가봐야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조차 가지신 분들도 있으셨을 텐데 네, 이런 우선은 제 입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에서 정말 잘 싸워줘야 되겠죠. 맞아요. 그렇지만 또 비례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더불어민주연합의 공동대표로서 정말 국민들이 투표장에 가서 뭔가 희망의 부뚜껑을 한번 누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역할을 또 해야 되겠다 그렇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그러한 정치에 실망한 또는 민주당에 등 돌린 그런 분들을 투표장으로 불러내는 그런 희망을 드릴 수 있다면 또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에게도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고 계시던데 조국혁신당 찍으러 왔거나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찍으러 오신 분들은 거기에서 지역구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이든지 새진보연합이든지 뭐 진보당을 찍으실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을 찍으시지는 않겠죠. 그러진 않으시겠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지 않을 분들까지 나오게 하고 또 뭐 비례정당 투표에서 중도층에 있거나 보수층에 있는 분들 중에도 또 조국혁신당을 찍을 수 있는 분도 있지 않겠어요. 이런 분들도 일정 부분 또 끌어올 수 있는 계기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서로 좀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민주당 아까도 이제 본인이 이제 더불어민주연합의 대표시니까 민주당 공천, 그러니까 이 비례대표 관련 공천은 이제 뭐 말씀을 안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들려주는 얘기로 보면 이미 이제 몇 개 의석, 그러니까 10개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추천을 하게 돼 있는데 그 중에 뭐 2개는 예를 들면 당직자 남성 여성 당직자 출신 예컨대 또 한 분은 이미 이제 공동대표 하시는 분은 이미 결정돼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뭐 노동계 이렇게 이미 이제 정해진 몇 개 자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그건 알고 계십니까, 대표님은? 뭐 공고를 할 때 각 분야를 정해서 이렇게 공고를 내는군요. 공고를 냈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민주당 영입인재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상당히 많은 그 영입인재들은 지역구 출마를 결심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비례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몇 분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영입인재들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직자목, 그다음에 그 노동계, 그다음에 정치적 소외계층,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뭐 충분히 고려해서 배치 그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 더불어민주연합으로 추천해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실제 뭐 그분들 그러니까 이미 배정돼 있는 분야 빼고 나머지 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너무 적은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이 그 부분을 어떻게 잘 풀어낼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어쨌든 비례 추천이 돼서 되면 선거운동은 그러면 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연합을 할 수 있나요? 저희는 일단 더불어민주연합 이름으로 선거운동을 펼치게 될 건데 이제 진보당이나 새진보연합이 뭐 지역구를 낼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일부 그래요? 지역구에. 그렇지만 그쪽에서 이제 예를 들면 용해인 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쪽 추천 후보로 결정이 됐으니까 이제 기본소득당을 탈당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쪽으로 새진보연합 당적을 가지셔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오신 분들하고 또 비례 후보로 각 정당 시민사회에서 추천된 분들이 오시면 그 후보들 중심으로 이제 선거 운동을 진행하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지도부가 구성이 되면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아주 번잡스럽게 뭐 조직을 막 만들고 이런 것보다는 당 자체가 선거 캠페인을 진행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번 주 중으로 좀 구성을 완료하려고 하는데 최고위원회와 그다음에 후보들 그리고 또 시민사회나 각 정당에서 이렇게 파견되신 분들
이런 분들로 해서 예. 선거운동을 펼쳐나가고 또 고민거리 중에 하나는 이제 중앙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각 예.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좀 고민들이 있는데 그 예. 부분도 예.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하고 있는 예. 제 정당과 충분히 상의를 해서 선거법에 부합하게 그렇게 조직도 구성하고 선거운동도 진행하는 이런 방법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예.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예. 더불어민주연합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윤석열 정권 심판에 동의하는 민주개혁 진보 세력이 연합한 정당입니다. 예. 그래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또 연대 연합하고 있는 제 정당 시민사회와 함께 예.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는 물론이고 비례 의석에 있어서도 정말 윤석열 정권의 입법부 장악을 완벽하게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필요한 협력들은 다 진행을 할 거고 필요한 방법들 가능한 방법들이 있다면 예. 저는 몰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꼭 승리해야 돼요. 그렇게 네. 해서. 그리고 이제 그 어쨌든 번호도 그렇고 지금 이제 어쨌든 의원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번에 출마를 안 하시는 이제 현역 의원들 일부가 와야 되지 않나는 생각도 들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순번을 앞에서 정하잖아요. 예를 들면 더불어민주당 1번이고 그다음에 국민의힘하고 이렇게 갈 텐데 그렇게 되면 앞번호를 배치받으려면 아무래도 현역 의원들이 많이 좀 이쪽 그렇죠. 더불어민주연합으로 오셔야 되는데 그런 계획도 지금 있는 겁니까 민주당에서? 당연히 이제 그런 예. 절차들을 좀 진행을 해야 될 테고요. 그거는 이제 함께 하실 의원님들을 잘 이해시키고 그분들이 마음을 모아주셔야 그렇죠.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민주당이 좀 당 차원에서 그러한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오늘 이재명 대표님을 예방을 했거든요. 부탁을 드렸고 아마 그 작업들은 지금 이제 민주당이 공천 절차가 중후반 쪽으로 와 그렇죠. 있기 때문에 아마 다다음 주 초까지도 일부는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그것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되는 그 시점이 되면 저희 더불어민주연합에 결합하실 의원님들을 좀 모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작업들이 1차적으로는 민주당 안에서 진행이 되고 저희들도 필요한 일이라고 한다면 그분들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그것도 이제 눈치 게임이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눈치 게임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국민의힘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한 명이라도 더 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사실 순번을 1, 2, 3번 아마 되니까. 순번은 뭐 눈치 게임이라고 하긴 하던데 그것이 그 대단한 눈치 게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1당 2당이 그 자체 비례대표를 안 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제일 위로 올라가는 것이 뭐 저로서는 그게 좋겠다 그렇죠. 하는 건데 결국 이제 지금 상황으로 보면 3번이 녹색정의다. 현재로서는 그렇죠. 근데 3번보다 위로 가서 가려면 7석 이상이 돼야 되고. 있어야 되죠. 근데 국민은 미래인가? 국민은 그 거기는 뭐 두 번째가 좋겠다 하는 생각도 있나 보더라고요. 첫 번째가 그래요? 아니라. 왜냐하면 이게 지역구가 두 번째이기 때문에 2번. 그 2번, 4번 예를 들면 이런 형식으로 좀 금방. 그래서 그거는 눈치로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할지. 저희는 뭐 국민의힘이 두 번째를 원하고 있다 하고 그러면 그것보다 많은 의석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더불어민주연합이 비례 대표 정당으로서 이제 임무를 마치고 나면 추후에는 그러면 각각 다른 곳에 왔던 분들이 다시 자기 원래 있던 곳으로 나가는 방식이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아마 기본적으로는 지금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하고 있는 각 정당 시민사회가 자체적인 또 논의를 거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미 이제
원내 정당들은 당연히 그렇게 가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시민사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그렇죠. 부분은 조금 앞으로 논의의 여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군요. 그러면 그래서 뭐 만약에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원래 원내에 있는 정당 같은 경우 돌아가서 그 정당에 들어가면 되지만 그런 정당이 없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더불어민주연합에 함께 있다가 혹시나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당과 다시 합치게 되는 경우에 거기 같이 또 결합할 수도 있는 가능성도 남아 있겠네요. 그러면 우선은 저희는 4월 10일 총선 승리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집중. 네. 예, 승리하고 나서 네, 뭐 논의해도 늦지 않다 늦지 이렇게 않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길 수 있다고도 봅니다. 저렇게 대놓고 아무렇지 않게 네. 위성정당을 맞아요. 표방하는 네. 그런 정당 당직자를 당대표로 맞아요. 세우고 세웠죠. 직할 체제를 만들었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거의 당대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본인이 뭐 그렇게 하겠다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런 정당 이런 당이 그런 국민들의 신성한 어떤 주권을 강탈해가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 더불어민주연합이 반드시 승리하고 싶고요. 또 지금 어쨌든 더불어민주연합이 출범하게 된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라고 하는 것이 무도하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이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역사의 심판대 위에 세워야 된다. 그렇죠. 이 나라의 주권은 대통령이나 김건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있다 하는 것을 제대로 보여줘야 된다. 이런 것이 저희 더불어민주연합의 출발의 역사적 배경이었기 때문에 그 역사적인 어떤 책무, 시대적 소명 이것을 성취해내기 위해서라도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럴 네. 각오입니다. 예.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정말 그 여러 우려를 불식시켜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불어민주연합이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우려를 떨쳐내고 정말 꼭 승리해서 무도한 윤석열 정권에 강하게 맞서 싸우는 그런 모습과 면모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네.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연합이 외치고 또 선거 관련 캐치프레이즈 내걸 것도 윤석열 정권의 심판이 되겠네요. 그러면 당연히 그게 좀 최대한. 뭐죠. 예, 예. 첫 번째가 첫 될 번째. 수밖에 없죠.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 네, 네. 그럼 결국 그런 점에서는 조국 혁신당과 뭐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뭐 메시지 던지는 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뭐 다르지 않을 제가 것 알기로는 조국 혁신당도 오래 전부터 예, 예. 대한민국을 리셋하기 위한 그런 정책들을 준비해 왔다고 했었죠. 듣고 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연합도 선거연합, 정치연합 논의를 좀 늦게 시작한 면이 있습니다만은 예.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하고 있는 민주당, 새정보연합, 예. 진보당 또 시민사회 오랫동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또 정치 발전을 위해서 고뇌해왔고 또 예. 힘써왔던 그런 정치 세력이기 때문에 이번 비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도 공통의 점을 뽑아서 예. 국민들에게 정책 공약도 제시할 거고요. 예. 또 우리 후보들이 확정이 되면 그 후보들이 자신감 있게 싸울 수 있는 그런 무기들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 마련을 해서 그야말로 국민들에게 희망과 또 위안을 줄 수 있는 그런 선거 운동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